네이버에서 AP투자연구소를 검색하시고 홈페이지로 들어오세요. 김영재 소장이 매일매일 실시간으로 추천 종목과 시황 분석을 진행하며 장 마감 후 결산 내역도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습니다. 주식이 어렵고 종목 찾기가 힘든 분들을 위해 무료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 한국전력을 함께 살펴볼 AP투자연구소의 이세훈 전략팀장입니다. 코드번호 015760번이 되겠고요. 현재 시각은 5월 27일 11시 17분을 지나가고 있는 시점이 되겠습니다. 현재 한국전력은 강보합권의 주가가 위치를 해 있는 모습인데요. 지난해 이제 연료비 연동제를 도입을 했을 때 강한 시세를 한번 만들어냈었고, 최근에 주가나 이런 부분들이 또 탄력 있는 그런 이제 모습을 보여주는데, 최근에는 좀 원전 관련 산업에 대한 그런 기대감이 좀 주가 상승의 모멘텀이 좀 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사실 한국전력을 그동안에 설명드리면서 제가 말씀드렸던 거는 6월 달에 전기요금 인상 이 부분들의 포인트를 두고 일단은 6월 중순 정도까지는 계속해서 좀 가봐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말씀을 좀 드렸던 부분인데요. 6월 달에 3분기 전기요금에 대한 인상 기대감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한 포인트만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 좀 뜻하지 않게 한미 정상회담을 계기로 해서 여기서 이제 원전 수출 동맹 이 부분들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지금 이제 한국전력의 주가나 이런 부분들이 강하게 상승으로 작용하고 있는 그런 이제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그동안 사실 이번 정권에서는 이 제일 피해를 많이 봤던 업종 또는 종목 중에 하나가 이 원전 관련주였거든요. 근데 지금 뭐 정권 말기 들어서 다시 이제 이 원전 산업에 대한 이제 부분들이 부각이 되면서 원전 관련주들, 그동안에 핍박받았던 원전 관련주들이 빠르게 회복을 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뭐 두산중공업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이제 원전 관련 이슈 속에서 탄력을 강하게 보여주고 있고, 사우디 수주가 뭐 유력하다, 뭐 이런 이야기들도 좀 나와주고 있는 부분이고요. 이번 주에 뭐 한미 원전 동맹 이 부분들에 대한 논의가 개시된다. 그리고 수출이 지금 절박한 상황이다. 이런 이야기가 좀 나와주고 있죠. 한미 원전 동맹의 두산중공업 강세,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원전 관련 이슈나 이런 부분들이 최근에 계속해서 좀 부각이 되고 있고, 그쪽 관련주들이 상승 탄력을 강하게 좀 보여주고 있죠. 한국전력 같은 경우에도 계열사 중에는 뭐 한국수력 원자력도 있고요. 그다음에 한전 KPS, 한전기술이 있죠. 그동안에 한전기술이나 이런 종목들이 굉장히 강하게 갔거든요. 한전기술도 그렇고 한전 KPS나 이런 종목들도 사실 이번 정권에서 전혀 힘 못 쓰다가 최근에 원전 관련 이슈나 이런 부분들이 부각돼서 더 가는 것도 있지만, 그 전부터 좀 올라오고 있었거든요. 근데 사실 한국전력은 전혀 주가에 반응이 없었던 상황이죠. 주가나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반응이 거의 없다가 한미 정상회담 이후부터 주가나 이런 부분들이 상승작용을 하기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는 좀 뜻하지 않은 호재가 부각이 됐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최근 들어서는 또 연기금까지도 매수로 돌아오고 있는, 집 나갔던 연기금이 매수로 돌아오고 있는 부분들도 수급적인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좀 긍정적인 요소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이 종목의 상승의 공식은 외국인들 플러스 기관들 매수, 이게 기본 공식이거든요. 이 공식이 그동안에 깨져 있었던 상황이었죠. 연기금이나 이런 쪽은 올해 들어서 계속해서 팔고 있었던 상황이었고, 주식 비중을 줄이기 위해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한국전력이 수급적으로도 상당히 좀 꼬여있는 모습이었는데, 그 꼬인 실타래가 최근 들어서 좀 풀어지고 있는 양상이에요.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현실은 원전밖에 없어요. 이전에도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있지만, 이제 우리 한전이 지금 발전 비율이 가장 높은 게 석탄이에요. 그 다음으로 높은 게 이제 원전입니다. 원전이 그 다음으로 이게 30% 중반대인가 그럴 거예요. 그 다음 원전이 20% 후반대인가 아마 그럴 거고, 그 다음에 LNG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신재생 에너지예요. 이렇게 순으로 지금 한전이 발전을 하고 있어요. 근데 전 세계적으로 기후 협약이나 이런 부분들 때문에 탈석탄을 외치고 있잖아요. 탈석탄을 외치고 있는데, 그러면 이제 석탄을 줄이는 만큼 다른 쪽에서 전력을 많이 생산을 해야 되잖아요.
그럼 뭐가 있느냐? 이제 원전, LNG, 신재생인데 이번 정부 기조 자체가 탈원전이에요. 탈원전. 물론 탈원전 이야기를 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원전에서 발전 비중이 줄었다거나 이런 건 아니에요. 지표상으로 보면 원전 비중이나 이런 것들이 크게 줄거나 이런 건 없어요. 다만 정부가 탈원전을 하겠다라고 이렇게 정부 정책을 밝히는 그런 부분들이 주가를 압박하는 데 있어서는 굉장히 심리적으로나 정책적으로나 큰 악재의 요소라고 봐야 되겠죠. 왜냐하면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정부 정책에 반하는 산업은 주식시장에서 크게 꽃을 피우기가 어렵거든요. 그게 그동안에 꽃을 못 피웠던 게 이제 원전 산업이었던 거죠. 정부 정책에 반했기 때문에. 그럼 이제 원전도 탈원전 하겠다 그러지, 석탄도 줄이겠다 그러지, 대안은 신재생하고 LNG인데 이건 비싸요. 일단 기본적으로. 그래서 유럽에서도 그렇고 이제 원전이나 이런 부분들을 친환경 에너지로 해서 원전 발전이나 이런 부분들을 늘리고 있는 상황이 되고 있죠. 그래서 이게 현실적인 대안이에요. 신재생으로 가려고 해도 바람 안 불면은 전력 생산이 안 되고 비 오는 날은 태양광 발전이 안 되는데 그렇다면 전력 수급에 차질을 받거든요. 신재생. 궁극적으로는 이쪽으로 뭐 넓혀 가겠지만 지금 당장 현실적이지는 못한 부분이죠. LNG는 또 비싸요. 네, 비쌉니다. 근데 제일 효율적이면서 안정적인 전력 생산을 하면서 가격이 싼 게 원전이거든요. 이게 현실이죠. 가장 큰 현실은 이제 원전으로 가야 되는 부분인데 이번에 이제 또 한미 원전 동맹 이런 이야기가 나오면서 다시금 또 원전주들이 좀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뭐 또 내년에 대선이 있고 대선 이후에 또 정권이 바뀌게 되면 또 정책도 바뀌는 거니까 또 그때 돼서 어떤 정책이 펼쳐지느냐에 따라서 원전주들이 더 날개를 달 수도 있고 반대로 그 날개 이제 조금 다시 살아나는 그 흐름들이 꺾일 수도 있습니다. 뭐 그거는 이제 앞으로 장기적으로 정책이나 이런 부분들을 체크해 봐야 되는 부분인 것 같고요. 어찌됐든 최근에 이제 원전 관련 이슈나 이런 부분들이 주가를 좀 강하게 끌어올리고 있는 원인이 되고 있다라고 봅니다. 다만 이제 기술적으로 보면 제가 이제 항상 말씀드리는 게 27,000원이 좀 저항대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거든요. 27,000원에서 27,500원 정도가 저항대로 지금 자리를 잡고 있다라는 거죠. 이 구간이 왜 기술적으로는 좀 저항이 될 수밖에 없냐면 기본적으로 1월 달에 이때 거래량이 많이 터졌어요. 거래량이 많이 터졌다는 거는 매수한 사람도 있지만 매도한 사람도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만큼 매매가 많이 이루어진 구간이라는 거죠. 근데 주가가 떨어져 버리니 여기서 이제 사서 들고 있는 사람은 어떻겠어요? 물린 거거든요. 물려 있는 상태입니다. 그럼 한 달, 두 달, 석 달, 넉 달, 5달 만에 주가가 올라가는데 어떤 심정일까요? 본전에서 팔고 싶은 그런 심리가 작용을 할 수밖에 없죠. 그렇기 때문에 이 27,000원과 27,500원 사이에서는 매매 공방이 좀 치열하게 일어날 수밖에 없다. 그리고 또 밑에서 산 사람은 어떤 기분일까요? 야, 올라왔으니까 27,000원 저기 저항대 있네. 여기서 좀 수익 실현해야지. 이런 그 심리가 물려있던 사람들이 팔고자 하는 심리와 밑에서 산 사람들의 수익 나는 심리, 수익을 팔고자 하는, 차익 실현하고자 하는 그런 심리가 맞닥뜨리는 가격이 27,000원에서 27,500원이라는 거죠. 이 자리에서는 매매 공방이 치열하게 또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그만큼 현재 구간이 매수의 자리가 될 수는 없습니다. 이제는 좀 대응의 영역으로서 기술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좀 지금의 위치, 오늘 26,800원까지 왔거든요. 26,800원까지 왔는데 지금의 이 위치는 좀 대응의 영역이라고 봐야 될 거고요. 그동안에 윗꼬리 하나 없이 올라오던 주가가 오늘 윗꼬리가 달리잖아요. 그렇다는 거는 저기서 뭔가 모르게 매도 물량이나 이런 것들이 좀 나오는구나. 이렇게 우리가 또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저기서 좀 저항을 받고 있구나. 이렇게 또 생각해 볼 수 있는 것 같고 수급적으로는 일단은 연기금, 투신, 기관은 일단은 관망 포지션인 것 같고요. 여전히 많은 수량들 또 잡고 있고 대신에 오늘은 좀 관망하고 있는 것 같고 외인들은 양 매도를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뭔가 돌파를 한다거나 이런 것들은 크게 나오지는 않을 것 같고요. 매도 물량이 그렇다고 또 크게 늘어나지 않는 이상 크게 밀릴 상황도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당분간은 27,000원과 27,500원 자리에서의 기술적인 저항을 계속해서 좀 받아가는 그런 이제 모습들이 될 것 같고 이걸 크게 놓고 보면
이런 이제 그림이 나오거든요. 기술적으로는 뭔가 이렇게 저점을 계속해서 높여가고 있고 고점은 일정한 형태가 나오는 하나의 상승 삼각 수렴이 되고 있다는 거죠. 그렇다는 거는 이런 수렴이 나오면서 저점이 꾸준히 올라가고 있다는 건 결국에 이 구간의 매물이 점차 소화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저점이 올라가고 있다는 거. 이게 소화가 안 되면 이렇게 저점을 높여갈 수가 없는데 이 구간에 대한 매물을 어느 정도 이 1월 달에 상승하고 하면서 이 구간의 매물 소화를 한번 해줬고 그리고 나서 이제 저점이 이전보다 또 높아지는 가운데 다시 올라가는 거죠. 또 올라가면서 이 구간에 또 물려 있는 사람이 있을 거고 못 판 사람이 있을 거니까 그런 이제 또 매물 소화를 또 한번 해주고 그런 식으로 이제 매물 소화가 차곡차곡 되고 있으니까 저점이나 이런 것들 또한 계속해서 좀 높아질 수 있는 부분들이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놓고 보면 하나의 꼭지점을 향해서 달려가는 이런 이제 매물 소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어느 정도 이 구간에서 수렴이 마무리되고 삼각형의 수렴이 끝나고 나면 위든 아래든 방향성이 좀 나올 수 있는 부분들이 될 겁니다. 그래서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가시는 분들도 분명히 많이 계시겠지만 기술적인 흐름이나 이런 부분에 포인트를 두고 설명을 드리면 일단은 뭐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가시는 분들도 뭐 나는 그냥 이런 것도 과정이다 생각하고 가시는 분들도 일단은 방향성만 맞으면 가보시라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고 방향성이라는 거는 이 상승 흐름들 이것만 유지되면은 가보시라. 그래서 이 추세 때만 훼손하지 않으면은 중장기적으로 우상향 그림은 계속해서 유지되는 거니까 계속해서 가보셔도 될 것 같고 단기적인 관점에서 또는 스윙적인 관점에서 이렇게 대응을 하시는 분들은 그래도 27,000원, 27,500원 자리에서는 한 번 정도는 끊어내고 가야 되는 그런 자리가 아닌가 싶습니다. 다시 또 내려온다면 이 밑에서 매수 기회가 또 올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여기서 돌파가 될 수도 있지만 돌파 못하고 또 내려올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만큼 좀 대응에 어느 정도의 좀 대응의 관점으로서 현재 구간을 좀 바라봐야 될 것 같고 내가 뭐 일부라도 좀 뭐 대응의 관점으로 좀 봐야 될 것 같고 내가 좀 더 보겠다 그러면 아직까지는 그래도 한국전력이 단기적인 상승 흐름들 유지되고 있거든요. 5일선 살아있고 11선 살아있고 단기 상방 흐름들 여전히 유효합니다. 여기서 최근에 연기금들이 강하게 좀 들어와 있는 수급도 있고 외국인들의 수급도 아직 남아있고 투신들의 수급도 아직 빠져나가지 못했거든요. 그래서 여전히 외국인들, 연기금들, 투신들 들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얼마든지 추가적인 상승에 대한 기대도 가져볼 수 있는 여지는 있는 거죠. 그래서 돌파의 가능성도 있지만은 이 구간을 뭐 쉽게 돌파하지는 못할 것 같다라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만약 또 돌파 못하면 또 내려올 수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좀 대응을 해놓고 나머지로 추가적인 상승이나 이런 부분들 5일선을 좀 타고 추가적인 상승이 더 가능한지를 체크해 보시는 게 좀 더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직까지는 한 발 더 남아있죠. 바로 6월 달에 3분기 전기 요금의 인상 가능성 이 재료가 또 하나 남아있는 상황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과연 또 주가가 또 어떻게 반응할 것이냐 이런 부분들도 앞으로 계속해서 또 5월달 넘어서 6월달에 또 체크를 해봐야 되는 부분들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국전력은 그동안에 시장 좋을 때도 못 가고 안 좋을 때는 안 좋아서 못 가고 오랜 기간 이 바닥에 있다가 드디어 이제 좀 올라오는 가운데 기술적인 좀 저항대에 들어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동안에 어느 정도 좀 힘들게 끌고 왔었던 그런 부분에 대한 결실을 어느 정도는 한번 맺고 가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혹시 이 밖에 또 궁금하신 종목이나 이런 것들이 있으시면은 제가 꿀팁 하나 드리면 네이버에서 AP투자연구소 검색해서 링크 타고 홈페이지에 오시게 되면요 이슈 종목 분석이라고 있습니다. 여기에 가시게 되면은 다양한 종목들이 분석되어 있어서 여러분들이 뭐 보유하신 종목이나 궁금하신 종목에 대한 궁금증 해결해 가실 수가 있으실 거고요. 그리고 이제 무료 추천 종목도 매일 아침 9시에 무료로 공개가 되고 있습니다. 로그인을 하지 않아도 누구나 다 볼 수 있게끔 이렇게 공개가 되고 있기 때문에 홈페이지에 방문하셔서 무료 추천주도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한국전력은 앞으로도 이슈가 생길 때마다 계속해서 리뷰 영상 남겨드리고 있으니까는요 구독과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